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밖을 보니까는 뭐 엄청나게 비가 내리던데. 저 그 비를 다 맞고 지금 왔습니다. 예, 천둥 번개도 막 치고. 무서웠어요. 예. 차에 타고 있는데 예. 막 위로 떨어져서 예. 아마 다들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뭐 국지성 호우처럼 그렇게 내려서 앞이 좀 안 보이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역시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뭐 본인들은 물론이고요. 캠프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뭐 선거하는데 서로 덕담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끝입니까? 예. 네. 아니 뭐 어떤 경선이나 예.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중요한 것은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화합하느냐 뭐 이거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경선을 할 때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많이 이제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를 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니까 네거티브로 흐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별화 불가능합니다. 예. 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설사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문 지지층이거든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을 적으로 돌리고서는 경선에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캠프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하고 각 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뭐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뭐 과거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때가 가장 치열했죠. 네, 그랬죠. 예, 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경선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끝나고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민주당도 약간의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는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다. 다만 그 두 후보들은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 하나 자리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지자들끼리 만일 그 감정이 심하게 상하게 되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뽑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캠프 쪽에서 너무 감정까지 이렇게 지지자들 감정까지 상하게 하는 네거티브를 좀 지양해야겠죠. 이 네거티브전 자체가 지지율에 좀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하면 검증이고 상대 후보가 하면 네거티브인 거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뭐 생기는 건데 후폭풍도 생각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하면 후폭풍 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예. 군 원팀 논란 포스터 네. 그거 역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역풍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인지를 캠프에서 잘 판단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본경선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 네거티브전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당 차원에서 나서주거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있을까요? 자제하라든지. 네. 잘 없는데 근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도덕성 지도자의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가족의 도덕성 이런 문제보다는 정책 비전 미래 먹거리 이런 걸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유권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찍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정책 같은 거 개발하고 또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그런 것들 하는 게 네거티브보다는 더 중요할 텐데 네거티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집중되죠. 집중되고 또 손에 뻗으면 손에 잡히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캠프는 1위 주자라고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거를 참고만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이제 수세에 몰리는 공세를 받는 그럼요. 입장이 되는데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지지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까지는 다들 이재명만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혜는 이낙연 후보가 다 얻었어요. 그렇죠. 어. 반 이재명 연대인데 이낙연 후보에게 몰렸습니다. 완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2등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진, 정세균 캠프에서도 야, 이렇게 이재명만 계속 때리면 이낙연만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지지율은 오르지도 않고 정체인데 이낙연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낙연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100% 이재명만 때렸다면 이제 50대 50으로.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지금까지는 공세만 했고 방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방어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질 수 있어요. 네. 좀 지지도가 분위기가 다시 한번 늘릴 수가 있죠. 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침 또 민주당 경선이 5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좀 여론은 이게 이지사 측보다는 이낙연 후보 같은 후발 주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 예. 뭐 그런 평론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후발주자들 특히 정세균 후보라든가 박용진 후보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벌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벌었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저는 이낙연 후보는 지금 좀 복잡할 거예요. 지금 한참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네. 토론도 연기돼 버렸죠. 또 경선 자체도 연기돼 버렸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좀 고민될 테고. 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그동안 조직이 잘 정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꾸려진 캠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캠프나 이낙연 캠프는 꽤 오래 같이 후보랑 호흡했던 캠프고 이재명 캠프는 갑자기 꾸려졌고 갑자기 꾸려지면서 아주 손쉽게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손쉽게 승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우왕좌왕했는데 4주 정도 시간, 5주 정도 시간을 벌면서 이제 캠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오늘도 아마 영입 인사들 발표를 했더라고요. 캠프에.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재명 지사는 원래 비주류라고 해서 당에 우군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지도 1위를 달리면서 캠프에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섞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같이 했던 또 전략팀이 있거든요. 그 팀하고 국회하고는 또 거의 교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잘 버무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4주, 5주 시간 벌었을 때는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도 연기하는 게 무조건 우리 손해인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예. 누구에게 좋았던 시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저희 이야기 나누기 전부터 실시간 채팅이 뜨겁더라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세금 발언에 이어서 주 120시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이 시간에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언론하고 마주쳐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다 논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논란이 좋은 쪽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쪽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악재입니다. 악재.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악재거든요. 예. 120시간 같은 경우도 왜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 지금 5일 근무잖아요. 네. 주 5일 120시간을 나누면 24시간 밥 먹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까지. 7일 일해도 17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잠도 자지 말고 일주일 내내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52시간을 비판하려면 이러한 이유로 52시간은 조금 무리다. 문재인 정권에서 과도기를 너무 짧게 두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비판만 하면 되는데 대안이라고 120시간을 갖고 오니까 이거 초등학생만 해도 120 나누기 5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 또 하나 터뜨렸거든요. 네. 대구 가서 한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구를 우한 범죄처럼 봉쇄했다.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 그러니까 이것도 대구만 칭찬하면 돼요. 대구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쏟아졌을 때 대구 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시민과 공무원과 그리고 의료진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정말 대구는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다. 예. 이러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밀란이다. 그러면 대구 이외의 모든 지역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게 의도는 어쨌든 대구 시민들을 칭찬하려는 거였는데. 알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적 판단이 부족하다. 정부적 판단이 부족하면 참모가 전략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참모가 누구냐. 거기다가 엊그제는 인천공항 갔다 그랬다가 안 갔다 그랬다가 네. 그런 것들이 공보 정무 라인이 다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님이 이 얘기를 사실 정말 몇 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캠프가 정비가 안 되는 건지 네.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예. 계속 이렇게 이제 스스로 구설수에 오른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번처럼 대구를 방문한다. 그러면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 뭐 차 타고 내려갈 때 시간 있잖아요. 미리 이제 참모진들과 그럼요. 음. 뭐 오늘 기자들의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기자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하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하는 발언 뭐 말 실수하는 거 보면 그런 시뮬레이션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안 할까 싶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예. 한번 물어보세요 하는지. 네. 예.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때문인지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 밖에 있는 인사들은 박수를 받고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고건 전 총리도 그랬고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고 안철수 대표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고강도의 지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정치권에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지지율은 다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해볼 때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어디냐 물어보면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권이요. 예. 늘 불신하는 집단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정치권에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불신 집단에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진흙 바닥에 같이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평생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되고 논란이 된다. 이런 걸 훈련을 안 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런 자그마한 실수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커지다 보면 스스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위축되면 또 실수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이 정치권 안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최재형 원장처럼 빨리 당에 들어가서 당의 케어를 받는 그것이 본인한테는 정치 아마추어에게는 훨씬 낫다.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이 계속 밖으로 돌면서 이렇게 실수하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맞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도. 아니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당하자마자 야권 대선 주자 2위로 등극을 했거든요. 네.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어, 근데 지금 윤 전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갔거든요. 근데 여권의 지지율은 이재명, 이낙연이 나눠 갖고 있어요. 그 상태인 건데 그럼 만일 윤 전 총장이 급속도로 지지율이 빠진다거나 예. 혹은 뭐 중간에 사퇴를 한다 이럴 때는 몰려있는 그 지지율이 누구한테 가겠냐 최재형한테 다 쏠리겠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이낙연 후보한테 일부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이낙연한테 갔다는 얘기도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한테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표가 최재형 전 원장한테 갈까? 그거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최재형 전 원장 쪽에 의원들이 또 많이 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세력은 없죠. 세력은 없기 때문에 당내 세력이 없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훨씬 좀 앞서 나간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당내 분위기는 이렇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의 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자유롭게 대선 주자 선거 캠프에서 좀 직책과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라고 했는데 당내 대선 주자로 한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 대표가 당 바깥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당 그 사람들이 뭐 당에 들어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홍준표, 정진석 정말 5선의 두 중진 의원이죠. 근데 SNS를 통해서 지금 서로 비판을 하고 있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은 지우긴 했는데 반사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막 싸우다가 놀리면 반사 이렇게. 글쎄요.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반사 올렸다가
삭제는 했습니다만 뭐 그 다들 중진 의원들인데 뭐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정기석 의원으로서는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윤 전 총장 아버지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충청 대망론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정기석 의원하고 뭐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지를 좀 보내는 거죠. 근데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전 전 총장을 비난하니까, 예. 윤 전 총장을 비난하니까 아마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데, 뭐 이 문제도 뭐 지금 여권에서 티격태격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예,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이미지 자체가 좀 손상될 수 있다. 국민들 보기에는. 예, 중진 의원들이다 보니까 약간 가벼워 보이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반사가 뭡니까? 반사가. 많이들 좀 웃었던 그래요. SNS가 아닐까 예. 싶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 행보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할 때 공식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도입을 위한 TF로 출범을 시켰는데 벌써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동의 촉 시간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당선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못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네.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시 이야기였어는 당대표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만 막상 그 시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 최고위원 통과도 못할 것이다.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당내 반발이 심하니까 이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네. 대부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왜 봅니까? 김재현 의원이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표가 본인이 공정을 내세웠고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마 가장 큰 공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정치를 시험 보고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정치는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시험으로 그걸 줄 세우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난상 토론을 하다가 이 대표가 그 여기를 못 꺾은 거죠. 이 여기를. 본인이 봤을 때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자격시험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무리하긴 했지만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말 이제 대놓고 공격을 하고 최고위원들도 거의 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의원이 당대표였다면 이랬을까 싶어서 리더십 위기 뭐 흔들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때 그래서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이렇게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언급했는데 그때 어떤 의원이 그렇게 지금처럼 반발했느냐. 예. 뭐 대표가 어리다고 그러냐 반발했어요. 반발했는데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0분 만에 후퇴했다. 지금 자격시험 도입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쨌든 철회하는 모양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국회의원들 또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거부되고 이걸 철회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리더십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들은 어떻게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당에 새로운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 흔들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대표가 투쟁을 해서 쟁취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 후퇴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뭐 TV 토론이나 뭐 라디오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예, 맞아요. 네. 좀 강하게 많이 말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반발하면 후퇴.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충원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여당 대표랑 합의하고 100분 만에 후퇴했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로 후퇴할 거면 1분 만에 후퇴했어야 돼요. 네. 뭔가 그 소통이 잘못된 것이다. 재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밀어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 고른지 한번 해봅시다라든가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100분 만에 후퇴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당 대표는 뭐 우리가 흔들면은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 말, 당대표 공약 이런 것이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걸 했을 때 본인이 좀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준석 리스크 뭐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 대표 리더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남은 임기. 그래서 본인이 스탠스를 그러면은 뭐 계속 토론과 설득을 하는 걸 바꾸든가. 근데 당선되고 나서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정치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동영 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 가이드는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